closer, baby, read my lips. 하늘님, 네, 하나님. 여름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요? 저 아직 못 갔어요. 네, 정말요? 아니, 하늘님 한 달 전에 봤을 때보다 완전 타서 진짜 끝내주는 바캉스를 즐기고 오셨구나 하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가고 싶어요, 바캉스. 근데 저 그렇게 많이 탔나요? 확실히요? 하늘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네? 평소에 선크림 잘 안 바르죠? 네, 안 발라요. 아니, 요즘 자외선이 얼마나 따가운데요. 저도 끈적거리고 손에 묻어나는 걸 싫어해서 잘 안 바르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발라야 됩니다. 네, 저 그래도 팔토시는 하고 다녀요. 팔토시 좋아요. 모자, 양산, 눈부시면 선글라스까지 무장하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언니들도 듣고 계시죠? 자외선 차단.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2주차 넷플릭스 시작해볼까요? 언니들 여기 넷플릭스에서 마음에 드는 코너로 골라들어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7월에 레즈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즈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8월 2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년차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대학생을 거쳐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일해왔지만 정작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젊어서 괜찮았던 걸까요? 이제 몸이 한두 군데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북목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최근엔 손목 통증부터 허리도 아프고 뒷목도 아프고요. 오랫동안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눈도 아프고 등도 굽고 완전 종합병원이에요. 부랴부랴 자세 교정해준다는 보조기구도 사고 버티컬 마우스도 사보고 하고 있어요. 매일 바른 자세로 앉아서 업무하려고 노력 중인데 정신을 차리면 다시 또 안 좋은 자세로 돌아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습관이 참 어렵네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님. 저도 N년차 직장인으로서 원님의 사연에 매우 공감하는 바인데요. 정말 거북목은 현대사회의 현대인의 목 아닌가요? 그쵸? 네, 저는 인간 해부학을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노트북, 뭐 모니터 보고 핸드폰 보고 또 무슨 패드 같은 걸로 또 보고 하다 보니까 또 글씨는 조그만데 잘 보이지도 않고 계속 어느 순간 보면 거기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는 그렇게 있어야 하잖아요. 하늘님도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자세가 안 좋아서 몸이 아프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이게 몇 년이 쌓이니까 저도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래 앉아있으면 진짜 허리도 아프고요. 뒷목은 뭐 거북목이니까 당연히 아프고 또 손목 통증 이거 호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게 키보드 치고 타자 치고 뭔가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질병도 되게 많이 앓으시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원인은 다 자세가 안 좋아서 이기는 하더라고요. 안 좋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원님처럼 이제 보조기구에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잘 밀어서 앉고, 뭐, 잘 앉으면 의자의 회음부가 닿게 곳곳하게 앉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조기구를 통해서 이게 바른 자세라고? 굉장히 너무너무 불편한데? 를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 보조기구 없으면 저도 다시 구부정하게 됩니다. 안 그러세요? 하늘님은 바른 자세 잘 유지하세요? 거의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그 자세를 유지하려고 의식하느냐. 근데 또 전 그게 있단 말이죠. 보조기구를 또 저는 1년 넘게 쓰고 있는데 거기 앉아있으면 그래도 좀 허리는 조금 펴져요. 근데 문제는 어깨가 굽어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 뭐 목에 끼우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요? 뭔가 깁스 같지만 조금 보기엔 조금 좀 무섭게 생겼긴 한데 아무튼 뭔가 그런 걸로 인해서 억지로라도 뭐 하는 그런 노력이 모든 직장인의 한 번씩 스쳐가는 게 아닐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언니에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언니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 제일 중요하대요. 허리의 기립근을 키우시고 네, 아무리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해도 그걸 버틸 수 있는 손목의 근육과 네, 어깨의 근육과 그런 걸 유연성 그런 걸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키워야 되고요. 듣고 계신 언니들께서도 비슷한 고민 앓고 계신 언니들도 네, 운동 꼭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저희 원님의 신청곡인 태연의 You Better Not 듣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elliz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을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8월 2주차의 첫 번째 띵동은 영화 퀴어 마이 프렌즈의 극장 개봉에 대한 소식입니다. 퀴어 마이 프렌즈는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강원과 한 번도 자신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던 아현의 우정과 성장담을 그린 영화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세계 3대 다큐멘터리 영화제인 핫독스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섬세하고 사려 깊은 커밍아웃 스토리인 동시에 작품 안팎에서 감독과 주인공이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나가는 보기 드문 다큐멘터리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라디오 본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8월 9일 극장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요. 언니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띵동입니다. 캐나다 여자 축구 대표팀의 미드필더 퀸이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다고 합니다. 퀸은 2020년 9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트랜스젠더라고 공표한 선수입니다. 퀸의 출생 지정 성별은 여성이었지만 점차 성별 불쾌감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대학에 간 이후 트랜스젠더로서 정체성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트랜스젠더 논 바이너리, 즉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 성 정체성이기에 퀸은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커밍아웃 뒤에도 별탈 없이 여자 축구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공인으로서 삶이 제 인생의 다른 부분과 단절돼 있다는 느낌이 싫었고 더 진실한 삶을 바랐다 라며 커밍아웃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퀸은 정체성을 가시화하는 일은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 데 정말 큰 부분이다. 다른 이들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거리낌 없이 커밍아웃 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더 안전한 공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랐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대표팀 베브 프리스트먼 감독은 퀸이 사람들의 인식을 드높이고 세상을 더 포용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벌이는 노력이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파 역시 당시 성명을 통해 퀸의 커밍아웃을 축하하며 앞으로 커리어와 미래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기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소속팀에서 경기 전 트랜스젠더 어린이를 위한 후드티를 입기도 한 퀸은 축구장 안팎에서 부단히 정체성 투쟁을 벌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 참여는 첨예한 논쟁의 장입니다. 논점은 주로 퀸과 달리 성전환 수술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형성됩니다. 지난해 수영과 육상 등의 종목을 중심으로 성전환 선수의 여성부대회 출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일부 종목 단체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편했다고 합니다. 피파도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지난달 사이클 선수인 나화린 선수가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첫 성전환 선수로 출전한 바 있습니다. 하루빨리 다양성을 포용하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저희가 준비한 2023년 8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엘플릭스의 한울입니다. 하나입니다. 언니들께 저희 2주차 엘플릭스가 들려드리고 싶은 오늘의 한마디는요. 내 휴가는 내 같은 기자야! 짜! 이어지는 2부 코너에서도 함께해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겸 작가 하나, 그리고 엔지니어 한울이 함께하는 2주차 방송 엘플릭스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많이 성숙해졌네. 궁금해졌어. 너의 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듣고 싶어. 너의 처음은. 안녕하세요, 언니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실까요? 네. 네, 저희 오늘 8월 2주차의 첫 번째 코너, 너의 처음은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8월의 주제, 뭔가요, 하늘님? 8월의 주제는 첫 탕진입니다. 탕진입니다. 그 효과음 넣어주셔야죠. 뺨뺨뺨. 네, 제가 입으로 할게요. 네. 그거 반복해서 넣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첫 탕진이잖아요. 뭔가 네. 벌써부터 약간 시원한 느낌? 오. 아닌가요? 사이다 느낌? 뭔가 불안해. 왜요? 이렇게 빵빵 쓰고 막 약간 그런 거잖아요. 첫 탕진. 오늘의 첫 탕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와. 오늘의 게스트는 물복님입니다. 물복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물복님, 저희 닉네임을 물복이라고 지어주셨어요. 네. 물렁한 복숭아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8월 여름의 과일 아니랄까봐 물복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사실 물복이랑 딱복의 차이를 잘 모르거든요. 모른다고요? 네, 제가 네. 자취를 오래 하다 보니 과일을 잘 못 먹어서 어머. 사실 맛을 까먹었어요.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시고 싶으신 건가요, 물복을? 추천받았습니다. 제가 닉네임 짓느라고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 그분은 물복파이신가 보다. 그러니까요. 정확합니다. 하늘님 물복, 딱복. 아, 저는 복숭아면 다 좋죠. 당연하죠. 저도예요. 네. 그러면 오늘 물복님이랑 탕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긴 할 건데, 탕진을 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손동작이 제가 보이진 이렇게 열심히 않으시겠지만. 돈을 이렇게 세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다들. 그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에 다들 용돈 받아서 써보셨나요? 네. 물복님은 용돈 받아서 써보셨나요? 저는 용돈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다고요? 애석하게도. 그래도 세뱃돈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세뱃돈으로 연명했죠. 희한하네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볼 건데, 어린 시절에 용돈 얼마 받으셨어요, 하늘님? 저는 한 달에 5,000원? 몇 살 때? 여기서 약간 연륜이 이제 나오는 거죠? 글쎄요, 한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생 들어가서? 계속 받으셨어요? 뭐 오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잘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올랐겠죠? 올랐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저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릴 때 뭔가 이렇게 버스 타고 학교를 다니거나 뭔가 부모님이 맞벌이거나 그런 집 친구들은 사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니었고 뭐 그냥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교통편도 안 좋아서 이제 부모님 차로 약간 통학하고 약간 그랬어서 사실 제 돈을 쓸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주기적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약간 달라고 하면 주는 느낌? 근데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달라고는 안 했지만 달라고 했을 때도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그 정도 받지 않았을까요? 한 5,000원? 한 달에 뭐 많이 받으면 5,000원? 많이 받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태워다 주시면 떡볶이는 안 사 먹었어요? 떡볶이는요, 저희 아파트에서 사 먹었어요. 학교 앞이 아니라. 학교랑 집이랑 되게 가까운 적도 있었고, 먼 적도 있었는데,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떡볶이를 들고 학원차를 탄 적은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맛있다. 컵떡볶이 그때는 하나에 한 500원 했나요? 300원 했나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학원차 타서 이렇게 먹고 약간 그런 갑자기 떡볶이 먹고 싶네. 그럼 물복님은 세뱃돈 계속 아끼시다가 이제 학교 갈 때 떡볶이 사 먹고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저도 하나님이랑 비슷한 경우로, 일단 학교는 굉장히 가깝거나, 아니면 스쿨버스가 있었고, 네. 그래서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고요. 네. 그 외에 뭐 옷이라든가 뭐 생활용품, 학용품 같은 것들은 그냥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딱히 돈을 쓸 일이 잘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세뱃돈이래. 그래서 용돈을 더 안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쵸. 그러면은 저도 근데 생각해보면 세뱃돈을 받아서 묵혀놨다가 뭔가 목돈을 모아서 어딘가 지출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딘가? 직접 네. 쓰신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내 세뱃돈은 어디로 갔을까? 부모님이 쓰시고 기억을. 내 몇십 년간의 세뱃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 용돈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기는 한데 문방구에서 많이 쓰지 않으셨어요? 불량식품, 그 시대의 불량식품 많이 안 사드셨어요? 전 엄청 많이 사 먹었어요. 엄청 많이 사드셨어요? 특히 떡볶이, 떡꼬치. 근데 떡볶이랑 떡꼬치는 불량식품이 아니지 않아요? 분식이죠, 분식. 그래요. 그건 분식이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만두도 많이 사 먹었어요. 그거 분식. 만두? 돈가스. 피카츄 돈가스? 네네, 맞아요. 그런 거. 그건 별로 안 먹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물복님은요? 저는 불량식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되게 뭔가 이렇게 평탄한 어린 시절을 살아오신 것 같은. 저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생긴 과자 그런 주황색 것도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뭔가 있었던 것 같고 뭔가 라면 빵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뼈다귀 모양 사탕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 근데 저는 진짜 불량식품 거의 안 사 먹거든요. 뭐야? 알기만 알기만 네네. 알아요. 저만 불량하군요. 네, 저기 분식 사드셨잖아요, 분식. 불량하지 않아요. 아니요, 불량식품도 많이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에 5,000원 받았다고 치면 그거 불량식품 하나에 막 100원, 200원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500원짜리 10개를 사야 5,000원을 다 쓰는 거고 막 하니까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부족했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족한데? 그래요? 네, 많이 부족하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와서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첫 월급 이제 용돈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모님이 주시는 돈에서 벗어나서 내가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벌었던 돈 기억나세요? 뭐 월급이 아니더라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하늘님? 저 잘 기억하죠. 그래요? 네. 저는 20살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20살 여름에 식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20살 다워요. 20살 다워. 그리고 제가 되게 내성적이어가지고 네. 좀 외향적인 다른 친구들은 서비스업 약간 이런 맞아요, 쪽으로 맞아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는 제 적성에 맞는 게
찾아봐도 공장뿐이어서. 네, 단순 노동이 적성에 맞으셨다. 맞아요. 사람하고 말 안 하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네. 그래서 지원을 해서 했는데 주급으로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3일치를 받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아, 이게 내가 번 돈이구나. 그 주급으로 받으면 매주 받으셨던 거예요? 그죠. 너무 행복했어요. 좀 행복해 보이세요, 지금 말하는데. 그때는 아마 1급이 5만 원이었을 거예요. 아, 최저시급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15만 원이 되게 크게 느껴졌고 그러겠네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보셨던 거네요? 그죠.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기는 했는데 재미있었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오래 하셨나요? 얼마나 하셨어요, 거기서? 방학 동안은 했으니까 2달은 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 식품 공장이면 그런 것도 다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무장한다고 하나요? 맞아요. 이제 마스크, 모자 쓰고 모자. 위생복 같은.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엄격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덥고 맞아요. 되게 막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것도 이게 흘러내리게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제대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그쵸? 긴팔, 긴 바지, 그 위생 양말 같은 거 따로 쓰고 신발 따로 쓰고 나올 때 들어갈 때마다 바람 그 에어워시도 네. 하고 화장실도 좀 가기 힘들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 이후로 화장품 공장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아, 식품은 너무 힘들다. 직종을 바꾸셨다는 거죠? 네, 그랬죠. 공장에서 공장으로. 그랬구나.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요. 네. 저는 식품 공장에서 일을 안 해봐가지고, 그 한우님이 아이라서, 굉장한 내향인이라서 공장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향적인 친구는 서비스업에 있었다고. 네네. 저는 서비스업에서 알바를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페 알바가 처음이었어요. 우와. 근데 보통 카페가 요즘도 그렇고 그 경력직만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샷을 내릴 줄 알아야 하고 그런 게 숙련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입을 거의 안 뽑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요? 일단은 거기가 이제 공원 같은 데 있는 커피숍이어서 네. 주말 알바였던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저도 그때는 20살이었으니까 그런 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지금이라면 안 가죠. 그러니까 편의점은 편의점인데 한강 편의점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이제 똑같은 술집, 호프집, 뭐 술집인데 강남의 호프집. 주말 알바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았고, 네, 거기에서 또 조금 사람들도 바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고, 일도 바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20살에 멋모르고 지원했는데, 얼떨결에 붙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한. 그냥 그런 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물봉님의 첫 월급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제가 평탄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 첫 알바도 좀 평탄한 편이었어요. 그래요? 네. 궁금해요. 뭐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라. 이런 주의셔서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래서 몸 쓰는 거 아니고 네. 막 그렇게 시간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손만 내밀고 있어도 되는 네일 알바에 손모델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우와. 손이 되게 예쁘신가 봐요. 아유, 그럼요. 자랑거리입니다. 섬섬 옥수시네요. 예. 되게 생각지도 못한 알바였어요, 저 지금. 저도. 그쵸. 약간, 뭐라고 하지? 그거 많잖아요. 사기 알바, 꿀알바라고 하면서, 이런 알바 조심하세요. 약간 사기 알바 리스트에 약간 올라갈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알바 구인 사이트나 음. 아니면은 뭔가 알바 구한다고 하는데 너무 편한 일자리거나 너무 페이가 좋으면 의심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오. 근데 이거는 좀 조건이 있어요. 손톱 네. 바디가 1cm 이상일 것. 이게 손톱 바디? 모든 손톱이요? 네, 모든 손톱. 저는 안 돼요. 근데 이 조건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와. 쉽게 하지 못해요. 네. 그러면 그 1cm가 가로 세로 1cm여야 돼요? 그건 아니요, 아니죠. 세로로. 가로 1cm. 정사각형 아니에요? 아, 그니까. 저는 손톱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그, 저 제 새끼 손톱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일 아트 같은 거, 이제 디자인 같은 거 고르라고 했을 때 그 파츠라고 하잖아요. 위에 네네. 손톱 위에 올라가는 거. 그게 크면 못 올려요. 그래서 그거 다 거부절당하고 가장 큰 엄지손가락에만 조그만 거 하나 약간 올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신기하네요. 저는 아무래도 부치된 자로서 나왔다. 부치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손모델 제 손에 연습하시던 언니분이 계세요. 네. 근데 매번 이번에 너무 잘 됐다고. 제발 오늘 하루만 붙이고 가달라. 그렇게 사정사정을 했는데 절대 안 된다. 와. 떼주세요. 이러고 와. 항상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기억이 있네요. 재밌다. 그럼 그거는 사진용으로 하는 건가요? 아, 그게 또 뭐 시험인가? 준비용으로. 네, 아, 맞아요. 그런 거구나. 제 손에 연습을 하고 이제 필요한 곳에 나가시는 거죠. 근데 너무 신박한 아르바이트예요. 정말 신기해요. 처음 들어봐요. 그니까요. 그거를 보통 이제 일회성으로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계속 하신 거예요? 한 달 정도 했어요. 신기하네요. 되게, 저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내 손톱을 보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되게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첫 월급? 월급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봉급이라고 하죠. 네. 봉급을 받으셨는데, 하늘님. 네. 그거 벌어서 다 어디다 쓰셨어요? 기억하세요? 네,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네. 저 좀 더 뭔가 이렇게 큰 걸 기대했는데. 큰 거 있어요. 네. 라섹을 했어요. 그걸 모아서요? 네. 우와, 이거 진짜 약간 칭찬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거 되게 비싸잖아요. 솔직히 대학생 입장에서 라섹 비용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삶이 너무 행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특합니다. 네, 간절했습니다. 기특합니다. 감사합니다. 꽤나 쏠쏠하게 보셨나 본데요. 그러게요. 네, 빡세게 했죠. 그러면 물봉님은 내일 모델 하셔서 어디다 쓰셨나요? 저는 그렇게 쏠쏠하게 벌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요? 최저 시급이라 그거 한 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쬐끔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블랙베리를 샀습니다. 블랙베리를 핸드폰이요. 사셨다고요? 네. 귀여운 네, 타자가 있는 스마트폰이죠. 뭔지 알 것 물리 같아요. 키보드가 있는 따각따각 누를 수 있는 약간 블랙베리병 이런 걸 막 저의 지름신을 누르기 위해서 해외 직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쓰셨어요? 20만 원밖에 안 하긴 했는데 기기가요? 네. 되게 싸구나. 근데 그만큼 기능이 별로 없어요. 저도 쓰던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근데 외관은 정말 예뻐요. 레트로한 거죠. 그쵸. 그런 맛에 쓰는 거죠. 네. 끝내주죠. 그게 몰폰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네. 그때도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안 보고 카톡하기. 눈은 칠판에 안 보고 타자를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신기하네요. 좋은 소비였네요. 그렇죠. 네. 그럼 만족하신 소비였다. 네.
그럼 하나님은 뭐에 돈을 쓰셨나요? 저는 똑똑히 기억나요. 저는 그 알바비로 항공권을 끊었어요. 오, 바로 어디로 여행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 그때 말레이시아 갔던 것 같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근데, 제가 제 손으로 항공권 끄는 게 그전에도 있었기는 했는데, 저 지금 기억났네요. 그 세뱃돈들 모아서 20살 되자마자 친구들이랑 일본으로 떠났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쫌쫌따리 모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부모님한테 뺏긴 용돈도 많았고 하니까 좀 그렇게 실감은 안 났는데, 네. 이거는 그 몇 년 동안 모은 걸로,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는 몇 달만 모아도 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알바를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걸로 아직도 카드 결제하는데 카드 한 달 한도가 걸려 있으니까 그때는 막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한 달 한도 30만 원 막. 근데 항공권 한 50만 원 맞아, 하니까 맞아. 그런 거에서부터 막혀서 허둥지둥 막 그렇게 한 번에 50만 원 정도를 딱 긁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좋았어요. 저는 그 이후로 항공권 구매에 빠져서 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첫 월급의 탕진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내 인생을 통틀어서 이건 탕진이다. 정말 이건 탕진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생각나는 탕진 내역이 있을까요? 뭐 가장 뭐 크게 소비한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되게 조그마한 건데 뭔가 되게 즐거웠다. 엄청나게 뭐 만족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물봉님? 그게 제 돈으로 탕진한 거 그래요. 말씀이시고. 아, 남의 돈으로, 이거 이상한데? 남의 엄마 찬스로. 돈으로 탕진은,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약간 자수성가한 얘기를 했으니까, 내 돈으로 탕진한 경험을 한번 말해볼까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뭐, 하늘님 먼저? 저한테 큰 소비는 안마의자? 안마의자? 안마의자 진짜 비싼 거 알죠? 네. 나 그게 의자 주제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구매하셨다고요? 대박이에요, 하늘님. 그래도 막 돈이 많은 건 아니었으니까 네. 가성비 좋은 거를 샀죠. 그냥 본가에 두고. 본가에. 네. 그러면 하늘님을 위한 소비는 아니었던 거죠? 그죠, 뭐 그냥 가족들 쓰라고 냅뒀죠. 근데 그걸 산 네. 이유가 네. 그때 한창 막 안마의자가 처음 뜨고 네. 뭐 안마의자 카페 이런 게 생겼을 때에 제가 좀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가족들도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카페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 그냥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두고두고 용도를 생각하고 네. 두고두고에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를 생각해서 그죠, 그죠. 하늘님이 지르신 거죠? 네. 굉장히 실용적인 면모를. 실용파이십니까? 예, 굉장한 실용파입니다. 재밌네요. 하나님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탕진이라고 하기에 약간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탕진은요, 집인데요. 집이요? 집을 산 건 아니고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집을 사지 않았어요. 네. 집을 사지 않았지만 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은 보증금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은행 어플을 열면 제 대출금이 딱 나오거든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탕진이 아닐까? 제 돈을 거기다 다 박았습니다, 지금. 조금 슬픈가요? 네. 전 좀 슬프거든요. 우시는 것 같은데. 탕진이 좋은 의미로 탕진이어야 되는데 정말 제 잔고가 텅텅이 됐거든요.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로. 그렇죠. 네.
마이너스 지금 한 몇천 되거든요. 지금? 초쳐도 되나요? 뭐죠? 여기서 더 초칠 게 있나요? 본인 돈 맞나요? 은행 돈 아닌가요? 아니, 본인이 벌어서 쓰는. 그러니까 거기에 은행에서 빌린 돈과 제가 모은 돈과 여러 개가 다 겹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탕진은 조금 슬픈 탕진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물봉님은요? 저는 올해 큰맘 먹고 게이밍 데스크탑을 맞췄거든요. 우와. 대박. 우와. 지금 되게 흐뭇한 표정으로. 제가 그렇게 일시불로 그렇게 큰 돈을 우와, 결제할 멋있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제가 원래 네. 사용하던 게이밍 노트북도 있는데 그거는 그래픽카드가 1000번대였어요. 1000번대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픽카드에 숫자가 있거든요. 뭐 네. 1060이라든지 네. 그게 갈수록 커져요. 좋은 그래픽카드일수록 숫자가 커져요? 커지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스크탑의 그래픽카드는 4000번대예요. 그거 되게 비싸지 않아요? PC방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와. 저는 PC방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PC방에 나가는 돈을 아꼈다? 그렇죠. 일시불로. 일시불. 네, 일시불로. 대박.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 아유, 그럼요. 그래서 지금 애인에게 정확한 액수도 말하지 못했어요. 와, 얼마야, 대체? 여기서 공개하면 안 돼요? 여기서 대체 공개요? 400 이상 500 이하입니다.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지금. 저 지금 다리 엄청 소름 돋았어요. 제 예상을 네. 훨씬 뛰어넘는. 그렇게 비싸요? 그럼요. 그래픽카드만 우와. 해도 막 몇백 정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 저는 하늘님 안마의자 듣고, 안마의자도 100이 넘잖아요. 그래서, 뭐, 데스크탑 다 맞춰봤자 한 200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박. 물봉님, 네? 돈 많으세요? 친하계시네요. 그니까요. 그거 일시불로, 물봉님, 돈 많으신가 봐요. 우와. 나는 이렇게, 나는 빚쟁인데, 저기는 누구는, 이렇게 한 번에 막 400, 500 긁고, 막, 대박이다. 대단하시네요, 그걸. 그니까요. 우리 중에 지금 제일 플렉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나요? 분발해요, 하늘님이. 네, 더 탕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세요? 네. 그럼 됐죠. 행복하다면 됐습니다. 게임을 초고사양으로. 되게, 네, 저 지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물봉님이 네. 굉장히 부자이신 것 같으니까, 우리 지금 주급여 통장 잔고를 한번 개봉해볼까요? 저요? 네. 제가 어떠세요? 사실 미리 보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일시불로 긁었으니까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심지어 네. 월급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월급날 며칠이십니까? 오늘 녹음하는 날은 8월 4일이거든요. 8월 초. 네. 그러면 언제죠? 저는 월급날이 15일이라서 15일 열흘. 이번 달은 광복절이니까 15일. 15일은 광복절이니까 하루 땡겨서 14일에 받습니다. 열흘 남았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얼마 없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얼마 있으시죠? 정확히 22만 원 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네. 나만 빚쟁이야, 여기서. 그 하늘님은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공개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월급날이 12일이고요.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일주일? 저의 통장은 27만 6,609원. 와, 1등이다. 와, 제일 많다. 돈 진짜 많으시네요, 두 분 다. 많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 월급날은 25일이에요. 네. 얼마 들어온 지 얼마 안 안 됐거든요. 됐잖아요. 저번 주 화요일에 들어왔어요, 월급. 네. 근데 제 지금 주급여예요. 주급여 통장 잔고는요. 2만 네? 2651원이거든요. 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그래요. 저 눈물만 나네. 왜 공개했지? 아니, 진짜 근데 왜 월급날에는 돈이 그냥 통장을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 통장 잔고를 보세요, 언니들. 2만 원이 남았다고요, 저. 지금. 어떻게 하면 20만 원이 남을 수 있어요, 하늘님? 하나님처럼 안 쓰면? 저요? 나 지금 좀 눈물 날 것 같아. 싸늘하다. 되게 혼낸다, 그쵸? 아니요, 장난이에요. 아니, 진짜, 저는 신용카드를 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일을 이제 월급날 다음에 다 빠져나가게.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만 원이 남으셨구나. 그러니까 25일에 월급을 받아도, 저희 월급 되게 빨리 들어오거든요. 아침 7시만 되면은 칼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침에 뭐 하다가 핸드폰 딱 보면 월급 들어왔다 와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되면 다 빠져나요. 그 다음날 신용카드 한 몇 개가 다 걸려있고 거기에 뭐 적금 빠져나가고 하면은 진짜 얼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지? 그러게요. 소비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네요. 난 저번 달에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긁어요. 그래서 이따 긁으셔야죠. 네, 저는 신용카드가 원인일까요? 그러면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급여 아니고 따로 빼둔 돈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점점 동이 나는 거죠.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느낌으로.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25일은 매달 있잖아요. 제가 또 연봉은 높을 수도 있잖아요. 오, 아닌가요? 자신 있으신가요? 참고로 요즘 연봉은 그걸로 따지는 거 아시죠? 카후예요, 카후. 카후 들어보셨어요, 하늘님? 아니요? 진짜요? 카후. 물봉님 들어보셨어요? 뭔지? 후카빠 아니에요? 네? 그건 또 뭐야? 후카파요? 아, 죄송해요. 네. 제가 맞춰볼게요. 네. 카드 빠져나간 후. 맞아요. 맞아.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진짜 찐 연봉은 카드 값이 빠져나간 후다 해서 요즘 연봉은 카후로 얘기해요. 그런 말이 있군요. 그래서 제 연봉은 2651원이고요. 네, 아니에요. 제가 월급을 받은 지 열흘 조금 넘게 지났으니까 월급 다 카드 빠져나가면 제 연봉 카후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봉이요? 네, 제 연봉 100만 원이요. 아니 월급이요. 그쵸. 그러면 잠깐만 1200입니다. 저 너무 놀랐잖아요. 어떤 삶을. 아니에요. 월급 카후 100만 원. 어떠세요, 아들님? 저 계산 좀 해볼게요. 물봉님. 네, 물봉님. 저는 카후 월급? 카후 월급 250만 원. 뭐야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그래서 컴퓨터를 그니까 살 수가 있었던 2달만 모으면 컴퓨터 사요, 저 사람. 대박이다. 맞아요. 2달 모았어요. 대박이다. 멋있다. 대박이다. 진짜 약간 점점 초라해지고 있어요. 하늘님은요? 하늘님 카후? 하나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카후 100? 네, 그 정도. 부자네. 부자시네요. 부럽다. 부럽다.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긴 한데 와, 사회 초년생인데. 작년에 좋은 제안을 네. 받아서 그렇게 정말요? 됐습니다. 와, 저 거기로 이직할래요. 자리 없나요? 제가 프리랜서라서 네. 못 가겠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카후. 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하기는 했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크게 쓴 소비네요. 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네. 약간 슬퍼지니까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아까 잠깐 얘기하기는 했는데 요즘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공권을 끊어요.
그냥 다 버리고 떠나고 싶어져서. 실제 가시려고 끊으시는 거죠? 그죠? 뭐지 이거? 아, 그냥 끊기만 하고 안 가는 건가요? 와, 플렉스다. 와, 진짜 저 약간 이렇게 비속어가 여기까지. 근데 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갑니다, 실제로. 오. 가고 이제 항공권 끊으면 또 이제 뭐도 끊어야 돼요. 숙박도 끊어야 되죠. 그럼 이제 호텔 이제 막 결제하고, 사실 항공이랑 호텔만 결제해도 되게 많이 나가요. 100만 원 이상 나가잖아요? 그쵸.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거의 200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그거 결제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거의 한 몇 달에 한 번씩, 네. 네. 굉장히 자주 가시네요. 그러니까요. 저 올해만 비행기를 몇 번 탄지 모르겠어요. 아직 앞으로 올해 말까지 적어도 최소 2번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와. 여행 일자를 합치면 한 달은 그냥 넘으실 것 같은데요? 한 달 될 것 같아요. 와. 네. 올해 다 합치면 진짜 한 달 딱 될 것 같네요? 잘하면? 쉬는 날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좀 맘대로 쉽니다. 그게 좀 가능해가지고 그냥 뭐 내가 쉬면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뭐 이번에 그렇게 그래도 여름휴가는 제가 못 갔지만요. 아무튼 곧 떠날 예정이에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물봉님은 그 게이밍 컴퓨터 빼고 또 있어요? 또 큰 거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렇게 네. 큰 소비를 잘 하지 않아요. 저는 쫌쫌따리 사는 편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정말 큰 그쵸. 마음을 먹고. 네. 그나마 돈을 좀 썼다 하는 거는 좀 더- 음식물 처리기? 갖고 싶어요, 저. 그거 진짜 좋아요. 진짜요? 너무 좋아요. 와, 되게 윤택한 삶을 와. 집에서 컴퓨터 하기, 집에서 음식물 잘 처리하기, 약간 이런. 저희 집에 없는 게 없어요. 생활 가전이 네. 굉장히 많은 집이에요. 더 말해보세요. 저 식기세척기도 있고요. 네. 갖고 싶어요. 제습기 요즘 완전 필수템. 핫하죠. 네. 네. 또 뭐 있냐? 그거 건조기 없으세요? 건조기는 건조기 필수. 저는 건조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왜요? 옷이 변형되니까? 네, 저는 옷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저 옷을 마음에 드는 옷을 잘 못 사요. 까다로운 편이라서. 그래서 한번 마음에 드는 옷을 샀다. 그러면 그 옷을 절대로 망칠 수가 없어요. 퀄리티를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는. 근데 저는 이제 건조기 없는 삶으로 못 돌아가긴 하거든요. 근데 변형되기는 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그 뜨거운 열로 이렇게 인조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잘 말라서 좋긴 한데. 그리고 건조기를 못 들이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저는 통돌이 세탁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요즘 그러면 그 타워형으로 맞아요. 설치를 못 하니까. 맞아. 그렇네요. 취향이 확고하신 물봉님이었네요. 전 주부라서 아무래도 10년이 넘은 주부라서. 약간 주부구단.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음식물 처리기? 너무 만족하죠. 그거 막 이렇게 되게 소음 심하거나 냄새 좀 새어나오거나 뭔가 그런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냄새를 딱히 맡은 적은 없고요. 켜두고 잘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나중에 공유해주세요. 네. 끝나고 살짝 기팀해주세요. 네.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럼 한울님의 최근 가장 큰 네. 소비. 저는 방금 얘기 나왔던 건조기. 저기 죄송한데 둘 다 주부 구단이신가요? 아니, 왜 이렇게 가전을. 근데 아까와 같이 건조기도 저희 본가로 보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건조기를 처음 써봤는데요. 네.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처음 써본 지.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좋죠. 네, 그래서 가족이 썼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효녀다. 보냈습니다. 네. 네. 만족하십니까?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고 몇 번 네. 말씀을 주셔서 제가 네, 다 좋습니다. 뿌듯하겠네요. 네. 되게 다들
지르는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약간 소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지금. 그러면 다들 후회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나 스스로, 이 소비는 칭찬한다. 나는 이거에 뭐, 돈은 얼마가 됐든 사실 상관없어요. 되게 짜잘한 것도 괜찮고, 뭐, 매달 들어가는 돈이나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돈을 쓰긴 했는데, 나 이거는 칭찬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정말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게 다 그런 것 같긴 해요. 뭔가 삶의 질과 내 행복을 올려주는 거.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돈을 쓰는데, 쓰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항목이 운동인 것 같아. 네. 제가 이거 운동,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지난 방송들에서도 계속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필라테스랑 플라잉 요가 한 5년? 정말요? 네, 쉬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쉬었었던 거, 그런 거 빼고, 쉬지 않고 계속 하는데 그거 되게 비싸요. 비싸죠. 진짜 비싸요. 뭐, 그냥 6개월에 뭐 몇 번 소비, 뭐 1년에 몇 번 수업 소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권을 팔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비싼데 그거 꾸준히 해가지고 또 5년 채웠고, 이번에는 수영 배우고 있거든요, 저. 근데 수영도 만만찮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사설 수영장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주기적으로 이제 또 저 다음 달에 또 결제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큰 소비가 하나 있을 예정인데. 2만 원도 안 남겠어요. 어떡해. 그렇지만, 네, 운동은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투자를 한 만큼 얻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사실 어제도 혼자 수영하고서 막 힘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거의 쓰러져 자거든요, 요즘에. 근데, 이러면, 그래, 나 운동 제대로 했구나,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아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쓰더라도, 그래, 이건 써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건 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수영을 끊었어요. 와우. 칭찬할 만하죠? 칭찬하세요. 멋있습니다. 저를 칭찬하세요, 언니들. 멋있습니다. 비슷한 거 있으세요? 이제까지 너무 실용적인 얘기만 나와서. 그러니까요. 사실 또 딱 생각나는 건 실용적인 그래도. 소비였는데. 네.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정말 실용적인 물건 아니면 안 사는데 네. 딱 하나 저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사는 게 있어요. 저는 후각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네. 뭐 디퓨저라거나 향수 네네. 이런 건 사실 없어도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는 유일하게 쓸데없는 네. 소비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후각에 예민하시니까 뭔가 그런 향수나 디퓨저를 사신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네, 전 좋은 향을 되게 좋아해서 좀 마음에 드는 향을 맡으면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소비 같아요. 그쵸? 진짜 나를 위해서 네. 하신 거잖아요. 네. 막 모으세요, 향수? 그런 건 아니세요? 되게 여러 가지 있긴 해요. 우와. 근데 지금 있는 것들도 사실 질렸어요. 새로운 향수를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런 향을 좀 모으시면은 네. 그날 기분에 따라 맞는 향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좀 신기하다. 무거운 향도 있고 조금 산뜻한 향도 있고 향수 2개를 레이어링 하기도 하고 우와. 하나는 손목에만 하나는 목에만 우와. 이런 식으로 뿌리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매치하고 있습니다. 와, 전문가. 아니, 저는, 향수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네. 저는 그거 하나 사면 그거 다 못 쓰잖아요. 그렇죠. 못 그러니까. 쓰죠. 근데 이게 또 시간 지나면 냄새가 바뀌어요. 그건 그래요. 저는 그게 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비싼 거를 사면은 그래도 좀 덜한데, 싼 거는 그래서 진짜 못 사겠고, 저도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엄청난 개코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개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구분은 가는데, 용량은 크고,
또 비싼데 그거를 매일매일 뿌리지 않으면 또 쓰기 어렵고 약간 그래서 네. 잘 선뜻 구매는 안 하는 상품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신기하네요. 네. 하늘님은 그런 소비 있으셨나요? 잘했다. 네. 저는 게임기요. 게임기. 게임을 제가 막 엄청 막 좋아하고 네. 잘하진 않는데 잉텐도 스위치 잉텐도 스위치. 네. 정말 네. 잘 산 것 같아요. 몇 시간 하라고 하면은 할 수 네. 있을 정도로 그걸 붙들고 네.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하늘님이 게임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 하늘님 잉탱도 네. 그 어카운트 친구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끼리 이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어떤 게임을 했나 볼 수 있어요. 네. 예. 네. 네. 근데 아니에요. 게임 안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진짜 많이 해요. 거기서 살고 계세요? 그럼요. 거기에 마을 꾸리고 이제 새로운 동물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 만들고 네.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제 2의 세상에서 네. 살았죠. 살림을 꾸리셨군요. 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본전 뽑으신 거죠? 뽑고도 남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잘한 소비다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쵸.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데. 네. 그렇네요. 지금까지 뭔가 두 분의 그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윤택하게 만들어진 약간 그런 실용적인 가전제품 소비를 듣다가 네. 뭔가 나를 위한 소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저는 계속 나를 위한 소비를 하고 네. 근데 여행도 굉장히 네. 좋은 소비잖아요. 그쵸. 경험을 사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주세요. 다시 들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을 써요. 근데 솔직히 이거 듣고 계신 언니들 중에도 공감하시는 언니들 되게 많을걸요. 안 그런 사람도 있나요? 그쵸? 스트레스 받으면은 뭔가 돈으로라도 풀 수밖에 없는 그니까. 재화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시간도 없고. 맞아. 저 비슷한 걸로 네. 생리 전에 약간 쇼핑 욕구가 되게 많아져요. 최근에 알았어요. 내 소비 패턴은 네. 이제 생리 주기와 같다.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쯤 되면 본체가 따로 네. 쇼핑해라. 나 곧 할 거다. 네, 얘가 지배하는 건 아닐지 약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심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치만 이것도 비싼 언니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네. 정말 어렵네요. 그러면 정말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제 통장 잔고를 살리기 위해서 막간에 저희가 탕진을 했으니까 다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팁 없으세요? 팁이요? 가장 카후 연봉이 가장 많으시니까 물봉님이 네. 그냥 뭐 쓰지 않고 모으면 컴퓨터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냥 많이 벌어라 이건가요? 사실 그게 정답이긴 하지만요. 네. 저는 막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는 네. 시도를 해보긴 했지만 제 네.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대요, 하늘님. 네. 저도 제 스타일 아니에요.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좀 애용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금융권 회사에 몸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이신가요?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대강 알게 된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네. 적금을 가입하고 계시다고 네네, 맞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적금 상품이 이자율이 좀 더 세잖아요. 예금보다 그죠. 그런 편이에요. 네. 뭐 예금 상품은 뭐 3% 그 정도대라면 뭐 적금은 6%에서 뭐 많게는 9%까지. 요즘에요? 네. 요즘 또
이자율이 좀 올랐어요. 그래요? 저 요즘 되게 많이 떨어졌던데. 아, 그래요? 사실 작년 말에 좀 많이 그죠. 올랐고요. 그때에 비해서는 네, 맞아요. 지금 금리가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어요. 아쉽다. 그런데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딱 그때 들었습니다. 와. 기회주의자네. 왜냐하면 이자율을 제가 바꿨기 때문에. 저한테도 조금 기띠울.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적금이라는 게 일정한 돈을 매달 쌓아서 이자를 받는 거다 보니까 그쵸. 1회차의 이자는 별로 크지 않고 맨 마지막의 이자만 마지막 회차의 이자만 조금 많게 되는 돈이 쌓였을 때의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가 그쵸. 환산되니까요. 복리다 보니 그런데 예금은 처음부터 그 이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기 시에 들어오는 돈은 오히려 적금보다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목돈을 들고 계시다. 네. 그러면은 적금보단 예금으로 선택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꿀팁입니다. 꿀팁이에요. 네. 전 이따가 녹음 끝나고 괜찮은 상품 하나 있으면 저도. 제 예금이 하나 만기된 게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뭐 불확실성이 너무 큰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뭐 그런 게 사실 뭐 한 번 하면 정말 많이 뻥튀기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원금을 잃을 확률도 너무 크고 그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저도 그런 거에 눈길은 잘 안 주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예금, 적금 위주로 돌리고 있는데 저 지금 예금 만기 됐는데 저번 달에 네. 한 달 넘게 안 빼고 있어요, 지금. 방치 중이시군요. 아니, 새로운 걸 들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그때 들었던 것보다 이제 안 좋단 말이에요, 이율이.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죠. 새로운 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아요. 저도 이걸,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걸 귀찮아하면 안 되는데 해야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달이 지나갔네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뭐 괜찮아요. 한 달쯤은?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이거를 차라리 그 다른 거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뭐 1,000,000원이에요. 네. 예금 1,000,000원인데 그거를 이제 만기가 됐으면 당장 내가 쓰지 않을 거면 바로 다른 데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정해져 있으면은 바로 넣을 텐데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하면 제가 그거 쓰지 않을까요? 조금씩? 그니까. 묶여있지 않으니까. 그니까요. 그게 안 묶여있으면 내가 조금씩 썼을 것 같아. 근데 저는 해지를 안 하고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저의 팁. 제가 카후가 카후 100만 원이라고 하긴 했는데 저 사실 제 또래에 비해서 실수령액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월급날 다음에 다 빠져나가게 하라. 그거는 아니 그 적금 예금으로. 적금 그냥 예금으로. 싹 다 빠져나가게 하라. 네. 저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뭔가. 현금을 쓰지 않고 제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현금을 저는 입금하고 있어요, 매달. 좀 늘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네, 대출금 빼면 괜찮아요, 저도. 아무튼 그렇고요. 하느님 팁 있으세요? 저는 뭐 딱히 팁이랄 건 없고요. 하나님이랑 비슷하게 저도 월급날 다음에 네. 예적금 다 바로 빠져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니까요. 통장에 괜히 현금 있으면 쓰고 싶어요. 뭔가 뭐지? 하고서 약간 긁고 싶다고요. 그래서 방지용입니다. 제 통장 잔고 2만 원은 나로부터 지키기. 그럼요. 나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 기본으로 지키는 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적금 깨지 않기. 그냥 옛날부터 그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좀 만기 전에 깨버리기.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만약에 적금을 만기가 아직 안 왔는데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특판 상품이 나왔다. 그 소식을 알아버렸다. 그래도 안 깰 건가요? 고민한다.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특판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조건이 좀 많이 붙잖아요. 저는 막 뭐 신규로 가입을 해라. 뭐 아니면 뭐를 같이 발급을 받아라. 아니면 어디에 뭐 같이 막 무슨 동의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해서 저는 그게 싫어서 안 한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거를 뭐 얼마 더 받자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다 내 거 다 주고 이것도 내어주고 저것도 내어주고 막 이게 싫어가지고. 네, 제가 금융권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생각외로 그런 고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떤 안 하시는. 거요? 아니요, 만기 전에 깨버리고 아, 특판 이자율이 상품으로.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하늘님 그래서 깨실 거예요, 말 거예요? 따져보고 그게 더 이득이면 당연히 깨지 않을까요? 이득이에요? 깨서 새 거 넣는 게? 이득이죠. 저는 안 깨. 근데 내가 저도 이래서 그런가? 근데 저도 깨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귀찮아서. 새로운 의견이었어요. 되게 생각도 못 해본 그런 저도. 거였어요. 그렇군요. 언니들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가 이득일지. 그렇지만 전 안 깰 것 같아요. 안 깰 것 같아. 애초에 전 그 소식을 모를 것 같기도. 그건 그래요. 그니까요. 되게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진짜 오늘도 탕진으로 진짜 열심히 달렸었던 네. 것 같아요. 저 거의 탈탈 털린 기분이거든요, 지금. 진짜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많이 썼지만 그래도 사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뭐 음식물 처리기에 너무 사고 싶고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 통장에 진짜 거의 구멍 나기 일부 직전이신 거. 예. 그래서 킵 해두고 그럼 다음 달에 사겠습니다. 다음 달은 가능한가요? 네. 영원히 밀리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제가 책임지지 않을까요? 저는 제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니까요. 다음 달을 저한테 아무튼. 네. 제 카드값 얘기는 이쯤 해보고요. 이제 슬슬 우리 코너 너의 처음은을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진짜 스펙타클하고 멋있는 다양한 첫 탕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 물봉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재미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녹음? 재밌었나요? 정말. 네. 그렇다면 너무 다행인데 저의 한량기가 너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근데 돈 잘 버는 한량 아니에요? 전 그저 되게 멋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럼 멋있는 한량 물봉님. 이제 막 첫 월급을 받은 언니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방송을 듣고 계신 언니들 중에서. 그러면 그런 언니들한테 혹시 하고 싶으신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한량인데 지금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도 일단 첫 월급을 받아보셨으니까. 일단 사실 돈을 벌기 전까지는 지금 직장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전까지는 저를 위해서만 돈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스로 돈을 벌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한턱 쏘기도 하고 아무 날 아닌데도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왠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또 반대로 타인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위한 선물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와.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건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와, 멋있다. 약간, 네.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뭔가, 네. 보통 이렇게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을 줘라. 그쵸? 그러니까 얼마를 줘라 그러잖아요. 저도, 나를 위해서, 고생한 나를 위해서
선물하는 건 굉장히 좋은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늘님. 네. 그러면 플렉스 하기 전에 이것만은 생각하고 긁자.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월급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이걸 긁어도 적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빠져나갈 돈을 충분히 남겨놨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카드값 나가느라 적금을 못 넣으면 안 되고 적금 넣느라 카드값이 연체되면 안 되잖아요? 네. 단순하지만 중요한 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결제하기 전에 할인되는 카드가 있는지 뭐 그런 거 살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혜택을 이용하라. 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거 새겨드릴게요, 제가. 네, 저도요. 저희 이렇게 코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탕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물봉님, 언니들과 같이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아까부터 좀 생각해둔 노래가 있는데요. 네. 떠오르더라고요. 네. 전 사실 올해 첫 곡으로 이걸 들었어요. 올해 처음 들은 노래요? 네. 뭘까요? 블랙핑크 리사의 싱글 머니입니다. 벌써 돈 냄새 나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에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코너 마지막마다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누구나 처음은 있고 또 그 과정은 미숙하고 어리석기 마련인 것 같아요. 듣고 계신 언니들의 처음을 언제나 저희 레즈파가 함께 응원할게요. 언니들 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에도 저희 또 다른 새로운 첫 경험들로 언니들을 응원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게스트 물봉님의 신청곡인 리사의 머니 듣고서 저희 월간 키어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눈을 떠보니 하얀 눈 위에 검은 발자국들이 수없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과 철학이 느껴질 만큼 어지러우면서도 정리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찍히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며 누군가의 검은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언니들, 정말 아쉽지만 8월 2주차의 월간 퀴어는 한 달 쉬어갑니다. 대신 5월 2주차 방송의 월간 퀴어로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좀 더 많은 퀴어 문학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 레즈파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출판사의 많은 연락을 기다릴게요. 5월의 월간 퀴어 커밍아웃 스토리 중 너도 행복하기를. 성소수자 부모 모임 국화향기 지음. 한티제 편엠. 하나 읽음. 꼬마 시인에서 여중생으로. 글쓰기를 좋아한 아이는 시를 써서 나에게 선물하곤 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버이날을 축하한다며 건넨 시는 지금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나는 아이의 시와 그림들을 코팅해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아이의 일기장 또한 우리 집의 역사이자 보물이다. 글을 읽노라면 그때의 추억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진다. 그렇게 우리 부부를 행복하게 했던 아이. 중학생이 된 아이는 배우 크리스 콜퍼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무척 좋아했다.
미국 드라마 글리에서 콜퍼가 부른 노래도 열심히 외웠다. 크리스 콜퍼는 극중 동성애자 역할이었고 실제로도 게이라고 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아이는 글리 티셔츠를 구매하고 나중에는 크리스 콜퍼가 쓴 소설책을 해외 직구로 구해 읽기도 했다. 그리고 그 영향인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뮤지컬 클래스에 들어가 뮤지컬 공연에도 참여하고 뮤지컬 위키드 내한 공연을 보기 위해 5개월 동안 전곡을 외워 티켓 선물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때까지도 난 딸아이의 영어 공부 방법을 지지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겼을 뿐 아이가 크리스 콜퍼와 동질감을 느끼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나와 적응하기까지. 자라면서 활달했던 성격과 달리 아이는 학교 생활에 불만을 토로하며 자퇴하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많이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우리 부부는 낮과 밤이 바뀐 딸에게 생활 습관을 바꿀 것만 강요했을 뿐 아이가 어떤 혼란 속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아이는 학교를 벗어난 뒤에도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꺼냈다. 나는 겁이 나서 아이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고 남편은 모범생을 바라던 평범한 일상이 사라진 것에 분노하고 슬퍼했다.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억울하고 분했고 딸을 괴롭힌 아이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의 폭풍 때문에 내 일생 중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 나와 아이는 그 시기를 무작정 견뎠다. 몇 달이 지난 후 아이는 자신에게 닥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도시형 대안학교에 등록하고 심리치료 위주의 다양한 수업을 받았다. 한지공예와 도자기공예, 원예 수업, 바리스타 교육, 역사 수업과 글쓰기 수업은 아이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다행히 남편의 권유로 시작한 중국어 공부에 흥미를 느끼며 아이는 밤 시간을 그렇게 채워나갔다.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아이는 중국 언어 연수 장학생 선발에 도전해보겠다고 했다. 열심히 공부하더니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장학생 선발 기준도 충족시켰다. 그리고 중국어 어학시험도 좋은 점수로 통과했다. 2014년 8월, 만 17살인 딸아이는 1년 장학생에 선발되어 중국 후난성 창사로 떠나게 됐다. 우리 가족은 함께 출발하여 기숙사를 돌아보고 여행도 같이 하였다. 겨울방학 때에는 딸아이가 통역을 하면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9박 10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얼마나 대견했던지 가슴이 벅찼다. 난 새로운 곳에서 아이가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 여겼다. 이제는 아픔을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장담했다. 그리고 언어 연수 기간이 끝날 무렵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입학이 확정된 후 아이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집에 돌아왔다. 서랍 안에 넣어둔 편지. 여름방학에 돌아온 아이가 어느 날 오후 내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 동성애자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한 것 같다. 그렇게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고 난 아이는 그 옛날 어린 시절처럼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를 내게 주었다.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 한국에 온 지 5일째. 엄마 아빠 얼굴 보고 변하지 않은 게 더 많은 우리 집과 광주의 모습을 보고 정말 좋아요. 난 역시 우리 집 딸이구나. 광주 사람임을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저번 일요일 제가 엄마께 커밍아웃 했죠. 완전 떨렸어요. 계속 내가 말하면서도 속으로 드디어 세상에 지금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있어 생각했다니까요. 엄마도 담담한 척 했지만 깜짝 놀랐죠? 사실 엄마한테 정말 말하고 싶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날 싫어하면 어쩌나. 중국에 다시 못 가게 하면 어쩌나. 설마 정신병원에 보내지는 않겠지?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만 시키는 건 아닐까? 그래도 말하지 않는 건 엄청나게 괴로웠어요. 엄마, 난 4년간 하루도 잊을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왔어요. 잠도 잘 못 자고 밝혀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알려지면 나의 다른 수많은 장단점, 개성, 특성은 사라지고 동성애자라는 낙인만 남을 것 같았거든요. 내 편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등을 돌린다면 하는 상상이 가장 무서웠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조언도 들어보았죠. 그래서 밤에는 항상 나에게 나는 정상이야. 동성을 좋아해. 나는 행복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내가 동성애자인 걸 자책하고 아닌 척했죠. 그 순간순간이 너무 괴롭고 지겹고 그래서 지쳐갔어요. 차라리 동성애자들이 눈으로 보이는 표식이라도 있었으면 했어요. 배척을 받더라도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고 다양하고 결국 같은 존재라는 걸 체감할 테니까요. 엄마, 난 변하지 않았어요. 난 여전히 엄마에게 어리광 부리고 말 많고 예술적 기질이 다분한 딸이에요. 엄마도 젊고 개방적이고 낭만적인 우리 엄마죠. 그게 중요해요. 엄마, 내가 커밍아웃한 이유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해답을 찾아주었는데 이 경우에는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 엄마가 날 싫어하게 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만약에 내가 사고로 죽거나 해서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고 죽는다거나 죽기 일보 직전에 말한다면 내가 지금껏 고민한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후회될 것 같았어요. 엄마가 사랑하는 딸의 진짜 모습도 모르고 내가 떠난다면 엄마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엄마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걸 잘 알아요. 엄마,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나는 행복해요. 진짜로요. 엄마한테 커밍아웃한 뒤로는 밤에 잠도 잘 자고 걱정도 안 해요. 꼭
해방된 느낌이에요. 이래서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왜 추천하는지 알겠어요. 엄마, 상상할 수 있겠어요? 꼭 감옥에서 풀려난 느낌이에요. 자유를 찾은 느낌? 방방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엄마, 내가 다 인정하고 커밍아웃 하기까지 4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바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랑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서 매달 열리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같이 가요. 8월 달에도 열릴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듣고요. 아, 엄마. 내 꿈은 언젠가 애인과 엄마랑 같이 식사하고 쇼핑하는 건데 도대체 언제 그 꿈이 이뤄질지 기대해 봅시다. 한 5년 안에는 이뤄지겠죠? 아, 그래야 될 텐데. 찾을 수 있을란가? 뭐 지금 겪은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모두 10년 후 토크쇼 이야기거리들이 되겠죠. 난 성공할 테니까. 요렇게 자뻑인 딸을 공주야 라고 부르며 아침 저녁으로 돌봐주신 어머님 감사합니다. 뿅. 그럼 집에서 봐요. 2015년 7월 15일 사랑하는 딸 올림. 평소에도 감수성이 풍부하고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고백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편지를 서랍 안에 넣어두고 한동안 다시 꺼내 읽으려 하지 않았다. 혼란스러웠다. 내 안의 감정들을 잠시 무시하면서 그대로 내버려두고 싶었다. 그 후 1년이 흐르도록 나는 아이의 성적 지향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아이는 중국에 있었고 난 나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본 것은 내 안에서 아이를 인정하려는 몸부림이었다. 나는 깊은 소외감에 빠졌다. 남편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두려웠으므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 내 고통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아픔을 기도로만 사귀면서 견디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글이 아닌 옹호하는 글을 찾아보면서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다가도 감정이 북받치면 한 달 이상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외면했다. 내 아이는 혼자가 아니구나. 어느 날 내 머리를 꽝 때리는 깨달음이 왔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내 아이는 몇 년 동안 이런 감정으로 지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부정해야 할 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심했을까. 자기 편이 없다는 불안함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14살에 이런 불안을 혼자 감당했을 아이가 떠올랐다. 중학교를 자퇴한 아이에게 실망하고 혼내다가도 죽고 싶다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혹시 아이가 죽을까봐, 그 죽음으로 인해 내 인생이 불행해질까봐 아이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다고 했지만 아이의 가장 큰 고뇌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홀로 지금껏 버틴 아이를 응원하지 못하고 지난 1년 동안 외면했던 내 진짜 모습을 마주했다. 세상에서 날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정말이지 죽고 싶다던 아이의 절규가 느껴져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
그 후 아이의 권유로 서울에 있다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함께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면서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다. 놀란 남편은 그 순간 갖가지 상상을 다 했단다. 딸아이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하러 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면서 나를 달랬다고 한다. 나는 딸아이가 동성애자임을 눈물로 고백했다. 내 방황 꼬박 1년 만에 남편에게 고백한 것이다. 남편의 반응은 의외로 놀라웠다. 우리나라의 사회의식이 더딜 뿐이지 역사적으로 보면 사랑의 형태 중 동성애는 늘 존재해왔는데 그게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보수적일 줄 알았던 남편의 대답은 명쾌했다. 부모 모임에 참석한 첫날부터 선입견이 깨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음을 실감했다. 환한 얼굴로 맞이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에 자신감을 얻었다. 내 아이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당사자들을 접하고 안도감을 느꼈다. 내가 숨쉬는 바로 여기에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내가 무관심했고 무지했던 것이다.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들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권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동안 장애인 생활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방문 봉사, 새터민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해온 나에게 새로운 관심 영역이 추가되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또 성소수자는 도깨비처럼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평범한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모르는 타인은 쉽게 공격할 수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공부할 기회를 줄 거라 믿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대해 소개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렸다. 힘내시라는 목사님의 격려를 받으며 언젠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지난해 말에는 용기를 내서 부목사님께도 몇 권의 책을 드렸더니 이미 몇 해 전부터 청소년부와 청년부에서는 젠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다. 그 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한 동료들과 초등학교 동창들에게도 내 아이의 성적 지향을 알렸다. 처음엔 놀라는 눈치였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중학생인 딸이 자기 학교의 성소수자 친구에 대해 너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걸 보고 시대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동료. 지금껏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신이 알던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친구. 그들의 이야기가 고맙고 나에게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2017년 여름은 나를 흥분시킨 계절이었다. 대구와 서울, 부산의 퀴어 문화축제에 참여하고 퍼레이드도 함께했다. 한꺼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과 같은 장소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짜릿했다. 남편과 나는 퍼레이드 도중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존재를 이날만큼은 온전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다. 나는 이제 딸의 성적 지향 자체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동성애가 선택 가능하다면 누가 이렇게 혐오받는 삶을 선택하겠는가?
자신의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나 가족이 괴로워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차별과 혐오 발언은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아프게 한다. 이제야 나는 젠더 교육이 없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 성소수자 부모들과 비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을 지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와 직장에서 수없이 듣게 되는 혐오 발언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평소에는 성소수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주변 사람이 성소수자를 지지하거나 인정한다고 말하면 그 자체로도 인식이 조금씩 바뀐다고 한다. 신분제 폐지, 어린이 노동 금지, 인종차별 반대, 여성 참정권 운동, 장애인 차별 반대 등 수많은 인류의 투쟁을 기억한다. 당시에는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비쳤지만 차별받는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연대로 인류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다. 이제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이 다음 차례라고 생각한다. 함께하는 이웃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모이기를. 그래서 내 아이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꿈꾼다. 오늘도 내일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들.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언니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하는 수호천사가 되어드릴게요. Dear My Diary. Dear My Diary 8월 9일 수요일 오늘 날씨 구름 많음. 어느덧 우리의 연애가 9년이 다 되어가고 있네. 시작부터 잔잔했던 우리는 별탈 없이 지내왔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투기도 많이 한다던데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해.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난 나름 진지해. 잔잔한 물에 돌 하나 던지면 물기둥이 손을 뻗는 것처럼 더 많은 자극을 원할까봐. 수없는 진동이 심장까지 두드릴까 무서워. 조용하고 잔잔하기만 한 우리의 작은 호수가 어느 순간 메말라버리진 않을까? 그렇다고 널 가둘 수만은 없어. 그건 우리와 어울리지 않으니까. 너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걸 원하고 있을까? 생각이 많은 밤이야. Dear My Diary 8월 9일 수요일 오늘 날씨 맑고 더움. 2번의 거절, 1번의 승낙으로 시작된 우리의 연애답게 이랬다 저랬다 탈 많은 나날을 보내는 우리. 분명 아침에는 죽고 못 살 듯이 좋아했는데 오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어. 솔직히 너무 자잘한 이유라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 그렇지만 당시에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이렇게 잊어버릴 거면 조금만 더 참을걸 하면서도
내가 왜 참아?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게 돼. 나 좀 이상한 걸지도. 남들도 우리처럼 매일매일 다툴까? 우리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 도대체 안정적인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걸까? 모든 걸 눈 감아주는 건지, 서로가 너무 잘 맞아서 싸울 일이 없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 내가 애인이랑 다툰 상황을 설명하면 누군가는 내 잘못이라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애인의 잘못이라고 하고 대체 뭐가 정답일까? 정답을 찾는다고 우리가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는 있을까? 아, 모르겠다. 아직 3개월밖에 안 사귀었으니까 좀 더 만나보는 수밖에 없겠어. 네, 언니들의 사연을 듣고 저희 선물을 가지고 온 수호천사 하나입니다. 한올입니다. 오늘 약간 상반되는 언니들의 일기 2개를 들고 왔는데요. 약간 둘 다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하늘님? 네. 저는 두 분을 좀 섞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언니들의 공통점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인이 되게 평소에도 많은 것에 불안해하는 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나 징후가 하나도 없는데도 뭐 옛날의 기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예전의 경험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앞서 걱정하는 사람. 그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정말로 징후나 그런 증상들이 있는 거죠. 뭔가 상대방이 평소와는 뭔가 달라. 그렇지만 그게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본인만 느끼고 있다든지 약간 아니면 우리 둘 사이에 뭔가 기류가 있는데 그거를 좀 말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내가 느끼는 상태? 그래서 그거에 인해서 불안해하는 약간 저는 그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두 언니는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지만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솔직한 대화. 근데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2명 다 솔직하게 본인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면 사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솔직한 대화를 하지 않고서 끝날 관계라면 거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또 들거든요, 하늘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하다못해 친구한테라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방법은 애인과 터놓고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언니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선물이자 조언은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의 마음 정리가 필요하겠죠? 내가 어떤 마음이고 왜 그렇게 느꼈고 해서 본인이 왜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좀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 서로의 관계가 더 향상되고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언니들께 진솔한 대화를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베게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에도 가사 중에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태어나 우리에게까지 온 건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연자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약간 혼냈다면 저는 좀 토닥토닥을 해주는 네.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럼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하나님, 왜요, 하늘님? 요즘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바를 때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고민인데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화장실 문 쪽에 선풍기를 틀어두는 거예요. 그럼 땀이 마르면서 몸도 건조해지니 바디로션을 바르기 좋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행동으로 보여드리죠. 네? 아니, 하늘님이 바디로션 바르는 거를 왜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저의 굳은 다짐을 보여드리겠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 일생가? 저도 장난이었어요. 제가 하늘님은 다 벗고 땀 뻘뻘 흘리면서 바디로션 바르는 걸 제가 왜 봐요. 아, 그렇게 정색하시니까 조금 상처가... 저도 알죠. 하나님은 여름이 되어서 이건 좀 불편하다 싶은 거 없어요? 저는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땀이 나기는 하는데 그렇게 네. 많이 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부럽네요. 근데 저는 애인이랑 그 온도가 안 맞아서 조금 불편해요. 저는 그렇게 네. 여름을 더워하지 않는데 애인은 진짜 더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붙으면 피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꿀밤 넣고 싶어요. 그럼 꿀밤 방지용 헬멧을 하나 준비하셔야겠네요. 아니요, 저는 꿀밤 놓을 건데요. 네. 네. 언니들도 각자 여름 더위를 날리는 방법이 있겠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레주파 SNS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언니들 무더운 날의 여름 건강히 보내시고요. 2023년 8월 2주차의 방송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